네, 안녕하십니까. 참진치과 기용소 소장 이상진입니다. 자,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치공과 졸업 후에 1, 2에서 3년 차는 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찍으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이 치기공과를 가지고 있는 대학을 졸업을 합니다. 이 페이지는 저번에 치기공과 3년제를 나와야 됩니까? 4년제를 나와야 됩니까? 하는 그 고민글에 답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학교의 로고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가지고 왔죠. 자, 결과는 뭐였죠? 돈을 빨리 벌고 싶으면 3년제를 가고, 그리고 학사와 학사 과정을 거쳐가지고 석사, 박사의 과정을 거쳐서 뭐 교수를 꿈꾸고 있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4년제를 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외엔 다른 메리트 없습니다. 진짜예요. 자, 별 차이 없다. 단지 4년제를 갔다 졸업을 해서 기공소에 취직하잖아요. 하면 내 선임이 나랑 분명히 입학연도는 같은데 선배라고 불러야 됩니다. 기사님 이러면서 존대를 해야 돼요. 왜? 연차가 많으니까. 우리는 졸업 연도에 의해서 이런 선후배가 가려지는 거지, 입학연도에 의해서 선후배가 가려지는 건 아니다. 남자가 좀 불리하죠, 그죠? 입학연도는 같은데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되니까 그렇다. 자, 이제 치공과 대학을 졸업을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오면 우리는 이제 졸업을 하죠. 졸업하면서 취업 고고싱이라면서 취업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세라미스트가 될 거라면서 그런 큰 자부심을 가지면서 졸업을 합니다. 다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나는 맨날 처박혀서 골드 크라운이나 만들면서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라는 사람은 거의 99% 없을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취직을 합니다. 기공소에. 그죠? 우리의 일은 거의 대부분이 현미경을 보고 작업을 합니다. 우린 치아에 맞춰야 되니까. 덴처는 아니에요. 덴처 같은 경우는 현미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굳이 쓰자면 큐링하고 나와서 내면에 석고라든지 기포 뗄 때 그때 한번 봅니다. 하지만 크게 대세 지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기공소는 크게 중대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면 30명 이상이 되면은 우리가 좀 대형 기공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10명에서 25명 정도는 우리가 중급 기공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명에서 9명 정도 있는 데를 우리가 소형 기공소라고 해요. 보통 소형 기공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파트를 메인이 소장을 잡고, 예를 들면 포세린으로 할게요. 포세린을 저는 이제 여기 기공소라고 치면 저는 포세린 소장이라고 치면은 이제 크라운은 합니다. 보통 크라운이랑 포세린 이런 거는 같이 해요. 포세린, 크라운 같이 했는데 덴처 일이 들어왔습니다. 거래처에서. 안 한다고 할 겁니까? 한다 해야죠. 당연하죠. 캐드캠 장비가 없어요. 그죠? 근데 거래처에서 캐드캠 지르코니아가 들어왔어요. 안 받을 겁니까? 한다 해야 돼요. 돈 되는 건 다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외주 준다. 외주를 주는데 마무리는 내가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외주를 줘서 갔다 오면 분명히 본인 마음에 안 드실 거예요. 안 드시면 자기의 이제 스타일대로 다시 컨투어링을 한다든지 자기 스타일에 맞는 교합점을 찾는다든지, 그거는 내가 한다. 그렇게 사실대로 얘기하셔야 돼요. 외주 주는 건 외주 주는데 마무리는 내가 한다라고.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외주를 줬는데 그 외주 준 곳을 어떻게 믿고 바로 기공소 치과로 나갑니까? 그거에 대한 뒤처리는 내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죠? 저 같은 경우도 지르코니아는 외주 보내요.
거래처에도 얘기합니다. 외주 보낸다고. 보내는데 저는 캐드는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제가 하고 넘긴 다음에 신터링 후에 나중에 받아서 마무리는 제가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뭐 내년에는 3D 프린트를 사서 웬만하면 왁스를 만지지 않는 이런 기공소로 하기 위해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소형 기공소를 선택할 때는 파트를 정하고 가는 게 나아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죠. 왜냐면 크라운, 포세린, 그리고 파샬 덴처 다 합니다. 교정 안 하고. 교정은 보통 교정 기공소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캐드캠에서 이제 디자인까지만 제가 하고 나머지 가공은 외주로 보내죠. 뭐 거의 디자인도 제 스타일대로 디자인을 했으면 당연히 오는 보철도 제 디자인으로 했고, 그리고 외주 업체랑 벌써 이제 얘기가 됐겠죠. 처음에는 이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제 맞춰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거의 제 스타일대로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마운팅 한 걸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좀 더 손을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마무리는 제가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중급 기공소는 뭐냐? 중급 기공소는 거의 다 있어요. 거의 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기사들이 어느 정도 되죠. 그리고 대형 기공소는 말 그대로 정말 큰 기공소입니다. 뭐 건물에 1, 2, 3층 다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의 이제 소장은 영업 쪽으로 뛰고, 나머지 이제 파트 소장 개념으로 실장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거의 그 파트의 소장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 우리가 기공소를 선택할 때 이건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취업을 할 것인가예요. 대학을 나왔잖아요. 치아를 만들고 싶어서 치기공과에 갔습니다.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 치아만 만들기 위해서 간 건가요? 아니죠?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벌 것인가, 그리고 나는 뭘 만들어서 벌 것인가, 이거를 정해를 놓고 가셔야 돼요. 사실 학생 때는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뭐가 나한테 맞는가. 그래서 1에서 3년 차까지 많은 과도기를 거쳐요. 이거는 뭐 사실입니다. 포세린 크라운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안 맞아요, 나한테. 그런 사람들은 보통 덴처가 자기한테 맞는 경우가 있어서 연차가 2년차, 3년차지만 다시 졸업생의 월급을 받고 덴처의 밑에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죠? 뭐 맞지 않는데 울면서 겨자 먹기로 그 사람을 가는, 그 파트를 가는 경우도 있고. 불쌍하죠. 그건 자기한테 안 맞는데. 예. 자, 이렇습니다. 뭐 보통 이렇게 나눠져요. 내 꿈은 잘 나가는 치과에 기공 실장을 맡아서 고정적인 이런 월급을 받으면서 뭐 그 석사, 박사 과정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기공 실장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교에 그 시간 강사죠.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치과 기공소 소장 저처럼, 그리고 치과 기공소 파트 소장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에는 공유하는 그 업체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저같이 소장을 하나 딱 놓고, 그리고 오픈은 해야 되는데 뭐 오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세린 크라운 파트 소장, 그리고 파샬 덴처 소장, 그리고 캐드캠 소장, 이 세 명이 합쳐서 같이 오픈을 해요. 업체는 달라요. 맞아? 그렇죠. 기공소 이름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다른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오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한 사람이 사실 대장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체를 내야 되니까. 파샬 덴처 하는 쪽에서 우리가 오픈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될 그런 장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덴처 파트인데 포세린 퍼네스는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예를 들어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이름이 대표로 올라가고 그 나머지는 그냥 파트 소장이 되는 거예요. 소장은 소장이에요. 대신에 모든 기공물은 이 하나의 치과 기공소 이름으로 다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매출이 올라가죠. 매출이 올라가는 건 근데 이제 이 대표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모든 책임도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게 맞아요. 뭐 법률적이라든지 세금적인 부분. 근데 저 그리고 A, B 파트 소장이 있는데 제가 A, B 파트 소장 것까지 다 세금을 내줄 필요는 없잖아요. 맞잖아요. 세금 계산서는 저한테 받았어요. 그래서 입금도 제 계좌에 다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사람들 기공료는 제가 다 이제 A 소장이랑 B 소장이랑 다 나눠줘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번 돈까지 제가 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 그런 업종이지만 소득세는 다 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1,000만 원 번 그 금액은 제가 세금 내줄 필요는 없다. 그거는 연계돼 있는 세무서에 가서 이 사람은 1,000 벌었고 이 사람은 1,500 벌었고 난 3,000을 벌었는데 세금이 이 정도 나왔다. 내가 이 사람은 나한테 얼마의 세금을 줘야 되고 이 사람은 나한테 얼마의 세금 줘야 되고 그렇게 합쳐서 국세청에다 내야 되는데 이거 좀 나눠줘라 이러면 나눠줍니다. 당연히 약간 돈은 줘야 돼요. 그 세무서 사람은 어쨌든 인력을 써야 되니까 이 일 때문에 그런 파트 소장이 모여 있는 기공소가 있다. 그리고 임플란트 회사라든지 제로상에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통 다 이제 임플란트 회사에 취업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파트를 목표로 취업을 해야 되나? 처음엔 정말 난감해요. 그죠? 하지만 보통 2, 3학년 실습 때 다 정해집니다. 나는 배열을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뭐 큼직큼직한 걸 잘하는 것 같아. 아니면 난 조그만한 게 나한테 더 섬세하고 이런 게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섬세하거나 아니면 뭐 속고 조각을 잘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보통 크라운이랑 포세린 파트에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핀 작업하기 싫다 1, 2년 차에 덴처는 핀 작업 안 하니까 핀 작업하기 싫다 라든지 나는 그냥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뭐 5번의 바이트가 안 맞고 4번이 좀 높아도 어쨌든 덴처는 체어 타임에서 모든 치아를 다 건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강박을 너무 가지기 싫다 이런 사람들은 뭐 덴처 파트라든지 파샬 파트에 가도 돼요. 파샬도 조각을 보면은 다 이제 키트가 다 있죠. 다 그냥 굵직굵직하게 그냥 붙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자기의 성향에 맞는 것을 꼭 고르셔야 됩니다. 소장하실 거예요? 소장하실 거면 사실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 제가 이제 중급 소장, 중급 기공소 소장이에요. 중급 기공소 소장이면 이제 그 파샬 기사, 파샬 메인 기사 그리고 뭐 포세린 메인 기사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포세린 그리고 크라운을 전공을 했는데 파샬 기사가 파샬 쪽은 내가 잘 모른다 이러면 제가 좀 약간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물어봐야 된다든지 이 사람이 갑자기 나간대요. 갑자기 잠적했어요. 조각할 것 많은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죠? 저는 사실 운이 좋게도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3년을 파샬이랑 덴처를 일을 했어요. 그리고 메인까지 갔습니다. 메인까지 간 다음에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때 당시 무자격자들이 많았었을 때니까. 그리고 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크라운 파트부터 먼저 해서 그리고 포세린을 배우고 오픈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크라운, 포세린, 파샬, 덴처 다 할 줄 알기 때문에 그 자신감을 오픈한 거예요. 자 이렇게 보통 나눠지죠. 크라운 기사 보통 이제 크라운으로 바로 포세린으로 바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어차피 겹치거든요. 그래서 크라운 기사를 먼저 하면서 포세린 캡 조각도 같이 하고 이게 완벽하게 되면 뭐 그 기공소를 그만두고 다른 기공소에 취업을 해서 나 캡까지 먼저 할 줄 아는데 뽀페까지 발라봤다. 빌드업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처음엔 또 빌드업을 안 줍니다.
한 6개월, 1년 동안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캡 조각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서 정말 쉬운 케이스라든지 아니면 1차 빌드업까지는 시켜줘요. 1차 빌드업. 그래서 운이 좋아가지고 2차까지 했다. 이때는 이제 한창 컨투어링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막 다닙니다. 다녀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 기공소 그만둡니다. 두고 컨트롤링까지 할 줄 안다. 방 구라로 컨트롤링까지 다 할 줄 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소장 하나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메인 기사 갑자기 잠적한 기공소가 있을 거예요. 메인 기사가 거기에 이제 취업을 해서 또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욕도 좀 먹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파샬이랑 덴처도 같습니다. 뭐 누가 그 크라운이랑 포세리는 조각 잡기 쉬워요. 하지만 파샬은 조각 자체가 그 프레임 자체죠. 그래서 조각하기가 쉽지 않다. 파샬이랑 덴처의 졸업생으로 가는 사람들은 보통 팔리싱부터 먼저 잡습니다. 팔리싱부터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파샬 덴처의 배열을 좀 하면서 그 임시 가이치 있죠. 그것부터 먼저 하고 하면서 클래스프 이제 와이어 접으면서 클래스프의 위치도 조금 알아보고 그러면서 파샬 배열을 해서 조각 검사 맞고 치은 검사 맞고 그러면서 한 2년 반이나 3년 정도 해야 배열 풀배열을 줍니다. 그러고 나서 근데 이제 느끼게 되죠. 풀배열까지 하는데 월급이 이 정도밖에 안 되네. 그만두고 이제 나 덴처 메인까지 할 줄 아니까 월급 좀 더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뭐 타협이 안 되면 이제 다른 기공소 가서 이제 메인이 되겠죠. 아니면은 뭐 파샬 덴처에 기공소로 오픈을 하든가 그런 식으로 됩니다. 캐드캠은 요즘 대세가 사실 캐드캠은 맞아요. 맞는데 캐드캠을 싫어하는 원장님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시장 자체가 이렇기 때문이에요. 자, 1, 2년차 핀 작업하기 싫습니다. 그죠? 그리고 조각 만지기 싫어요. 양초 만지기 싫어요. 왁스 만지기 싫어요. 손이 또 안 따라줘요. 근데 디지털은 라이브러리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쉽게 좀 하겠다 이랬는데 1년차의 디자인은 1년차의 티가 납니다. 당연히 그 소장님들이 검사를 해주는 게 맞죠. 하지만 뭐 하루에 뭐 디자인이 50개, 100개 있는 기공소 같은 경우는 자세하게 다 못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허접한 디자인이 들어가서 밀링에서 나오면 허접한 지르캡이 나오죠. 지르코니아가 나오면 그걸 신터링에서 나오면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일이 너무 많아요. 그대로 나가야 돼요. 치과에.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좀 이상하다. 이 뭐야 이러면서 차라리 나는 포세린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포세린을 주는 거래처도 있습니다.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 치과에서는 지르코니아가 저한테 와요. 그렇다. 그래서 캐드캠을 싫어하는 원장님들도 많더라 라는 거예요. 캐드캠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치과에서 거기에 밀어붙이는 데도 있어요. 치과 안에 캐드캠 기계 사놓고 그리고 캐드캠 전문 이제 메인 실장급을 넣어서 그렇게 돌리는 치과도 있어요. 뭐 어쨌든 크게는 이런 게 있다. 하나가 빠졌죠. 교정기사. 교정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점점 교정 같은 경우도 디지털로 넘어가고 있고 엄청 큰 업체, 디지털 업체에서 다 이거를 관리하는 시대가 곧 올 거기 때문에 그 시장은 조금 약간 힘들다. 제가 단정은 짓진 못해요. 하지만 제가 이제 거래처에서 교정하는 걸 보면 해외에서 인증받은 이런 교정 업체들이 한국에 넘어옵니다. 넘어와서 이런 시스템으로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시스템이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전이가 되고 막 이동이 된 이런 치아들의 모델을 이제 그 회사에 줍니다. 주면은 회사에서 그걸 스캔을 해요. 스캔을 해서 뭐 10단계에서 15단계까지의 그 치아의 움직이는 이 모션에 따라서 그 모션에 맞는 이제 그 뭐 옴니백 시트라든지 아니면은 와이어를 다 계산을 다 해요. 예. 그 사람은 그 절차에 따라서만 하면 되는 그런 프로토콜이 벌써 이제 원장님한테 갑니다. 예.
그럼 그 기공소 그 업체가 우리 한국 기공소에 이렇게 일을 주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자기 업체에서 다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죠? 그렇다. 자, 소형 기공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소장 한 명, 일단 소장 한 명이에요. 소장 한 명. 그리고 중급 기사. 어쨌든 마무리는 소장이 해야 됩니다. 중급 기사 한 명에서 두 명 정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있고 졸업생, 예, 한 명 뽑아요. 자, 뭐 보통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3명에서 4명 정도 이렇게 있어요. 소형은 뭐 9명까지 있다고 했지만 뭐 보통 중급기사 한두 명, 그리고 졸업생 한두 명, 이렇게 한 5명에서 뭐 7명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자, 이런 소형 기공소의 단점은 뭐냐? 단점은 졸업생이 거의 모든 잡일은 다 해요. 솔직히 말해서 잡일 시키려고 졸업생을 뽑는 건 맞아요. 그쵸? 자, 기공소는 사업체입니다. 이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곳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뭐 기공소 청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메인 기사들은 바쁘니까 정리하다가 바로 이제 자기 일을 하는 경우에 거기 어지럽힌 상태로 그렇게 놔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졸업생이 그 부분을 치운다든지 뭐 그렇게 해요. 그죠?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합니다. 뭐 기공소의 청결 관리를 위해서 청소부를 씁니까? 그거는 운영하는 소장의 입장에서는 커리어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졸업생을 쓴다. 그건 맞아요. 몸값이 싸기 때문에. 그 요즘 또 싸지도 않죠. 옛날처럼 저는 뭐 9년 전에 50만 원 받고 일했으니까 메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100을 받았어요. 뭐 무작위 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싸다, 싸서 쓴다. 맞아요. 다 이런 말 합니다. 싼 맛에 쓴다고. 하지만 그렇게 싸진 않아요. 요즘에 뭐 법정 점심값 6,000원까지 다 더해서 170, 180 이렇게 주죠. 싸지 않습니다. 싸지 않으니까 더 많은 시켜야 될 일은 맞아요. 보통 이 졸업생의 200% 곱하기 2의 일을 시킨다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이, 제가 이제 200을 썼어요. 200으로 이 사람을 썼는데 이 사람이 200 정도의 일만 해주면 저는 본전이죠. 그죠? 저는 이익을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뽑지는 않는다. 보통 한 400 이상의 가치를 얻기 위한 이런 사람을 뽑을 때 이 사람의 월급은 200으로 측정이 됩니다. 자, 모든 잡일 다 합니다. 이거는 뭐 중소, 대 다 똑같아요. 잡일 다 해요. 그리고 늦게 마칠 확률 높습니다. 왜냐? 이제 중급 기공소에 가면 핀 작업 아줌마가 따로 있어요. 근데 핀 작업 아줌마를 쓸 정도로 소형 기공소는 되지 않죠. 그럼 소형 기공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6시나 7시쯤에 오후 배달이 옵니다. 그러면 그 핀 작업 해놓고 가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내일 아침에 이제 메인 기사들이 그 디칭을 하고 마운팅을 하고 이런 이제 또 아침에 일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한 6시 반에 일이 들어오면 섞고 붓고 핀 작업하면 8시 반쯤 돼요. 분명히 우리가 법적으로는 8시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안암리에 6시까지 일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안암리에 한 8시나 9시에 퇴근해요. 그렇게 하기 싫으면 일 안 하시면 돼요. 왜냐면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럼 메인 기사는 6시 반에 손 털고 집에 갑니까? 아니에요. 메인 기사는 더 늦게까지 일합니다. 예. 자, 메인 기사가 대충 뭐죠? 보통 35에서 40 정도 되죠? 애가 있어요. 애 먹여 살려야 됩니다. 나이는 찼어요. 일 그만두고 딴 데 가요? 받아주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잘 없습니다. 예. 몸값을 키워서 뭐 다른 데 가면 뭐 이 정도 나이 되면 참 아무나 현실이지만 월급을 깎고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늦게 맞춰도 일을 해요. 사실 기공소도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뭐 기공일밖에 안 했는데 딴 거 가서 뭐 하겠습니까?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이렇다. 현실이. 하지만 메인 되면 돈은 많이 받아요.
돈은 많이 받는데 칼퇴하는 날은 뭐 별로 없다. 그리고 정말 뭐 이 일이 좋아서 늦게까지 한 사람도 뭐 보통 뭐 있긴 있습니다. 장점은 뭐죠? 일의 단계가 빨리 올라간다. 무슨 말이냐? 빨리 큰다예요. 빨리 큰다. 자, 뭐 핀 작업은 뭐 이렇게 늦게까지 마치지만 뭐 얼마 안 돼, 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왁스 마운팅이라든지 조각을 빨리 시켜요. 예.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크라운 조각이라든지 캡 조각이 뭐 20개, 뭐 15개 이렇게 들어왔다. 근데 이제 메인은 또 빌드업 할 것도 있고 팔리싱 할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사람 메인이 늦게 가는 게 싫잖아요. 그죠? 그럼 졸업생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졸업생이 왁스업을 빨리 잡는 건 맞아요. 확실히 빨리 잡습니다. 그렇게 좀 빨리 클 확률이 높습니다. 또 이렇게 어깨 너머를 이렇게 보다가 오펙 발라볼래? 이러면은 다른 친구들은 아직도 핀 작업하고 있는데 저는 오펙 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일의 단계가 빨리 올라간다. 대신에 이거는 뭐다? 자기 의지에 의해서 빨리 올라간다기보다는 거의 시켜요. 난 아직 이런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큽니다. 소형기공소는.